추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인 뉴욕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올해 산타랠리도 산타랠리지만 내년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가 궁금한데요. 투자은행들 속속 전망치를 내놓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갈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금융업체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문가들도 다 틀리는 것이 또 예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이 지난 후에 과연 이들 은행권에서 내려온 전망들이 얼마나 맞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시경제 부정적인 지표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도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과연 어느 쪽에 베팅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JP 모건 체이스는요, 내년도에 올해 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가량은 더 빠질 수 있다. S&P 500 기준으로 4,200선까지는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든 금융 전문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숫자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거시 지표들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신중하게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점에 힘을 주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요, 내년도가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 뱅크 등과 같은 데는 S&P 지수가 현재 4,500선에서 5,000선까지 약 10% 이상은 오를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 경제 지표들이 꾸준히 올해 계속 좋아졌었고요.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올해 거의 잡혀가는 분위기다. 이와 더불어서 이로 인한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곳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다 합쳐봤을 때 내년도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나을 확률이 높다라는 데 베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변수도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대표적인 요인은 또 기술주입니다. 사실 기술주는 언제나 주목받아 왔었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테마였었는데 특히 올해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뒀고요. 이러한 바람이 과연 내년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혹시 모른다. 그리고 너무 많이 성장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AI를 대체할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 될지를 24년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아폴로 측에서, 그러니까 사모펀드 측에서는 특히 이 AI 열풍과 관련해서 니프티 50 그 당시를 좀 떠올린다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 주가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자,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 고금리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또 비슷한 시기에 이름이 영어 발음이 같은 두 기업이 좀 화제입니다.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보험사 시그나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부동산 개발사인 시그나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오스트리아 부동산 쪽에서는 좀 나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다면 가장 우려를 낳았던 산업 분야는 바로 부동산 분야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부동산 개발이 좀 멈추어가고 이 열기가 식어간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구이 유안이라고 불리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가 사실상 디폴트에 처하면서 이 중국 경제 전반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는 뉴스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위워크라고 불리는 코로나 시대에 좀 주목을 받았고 이제 혁신 경제의 핵심 기업이라고 불렸던 위워크가 사실상 폐업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공유 오피스에도 대명사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상황이 이번엔 유럽으로도 번진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시그나 그룹이 지금 파산 위기에 처했다라는 뉴스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에 크라이슬러 빌딩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의 주요 주주가 바로 이 시그나 그룹입니다. 그만큼 미국, 유럽, 이 세계 곳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자산 가치가 270억 유로에 달하는 이러한 기업이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점은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부터 이러한 부동산 위기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
힘을 실어둔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자산의 유동성에 막힘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가 자산 가치의 절반 약 130억 유로에 달한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자회사가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라는 것이 현재 파산 보도의 우려이고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개발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인플레이션 여파가 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 가격이 올랐는데요. 인부를 쓰는 이 비용도 많이 오른데다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부동산을 건설하는데 기본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올려야 하지만 현재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위어크의 파산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임차인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대출 이자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 여파 그리고 금리 인상의 여파가 있다 보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 차입하는데 금융 비용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방면에서 압박을 부동산 시장에서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가 단순히 오스트리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유럽 전반으로 번져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현재 독일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금융사들이 이쪽에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이쪽에까지 타격이 입는다면은 아마 유럽 전반적으로도 경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부동산 개발사 지금 채무 불이행 관련 파산 신청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신 건데요. 상업용 부동산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매물들 나오게 되면 시장 자체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적해 주셨다시피 금융시장의 부실이 또 이어갈 수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의 첫날 추동훈 기자와 함께한 인뉴욕이었고요. 뉴욕 증시에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